절대 등급 원의 방정식 A 스텝 2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졌죠? 일반형에서 다음 원의 방정식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원에서 파이 r제곱을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반지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바로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의 2의 절반 해주고 y에서도 마이너스 8의 절반 일단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거는 우변으로 넘겨주시고요. 끝에 있는 새롭게 생긴 완전제곱식의 내용들을 더해줍니다. a제곱 플러스 16 여기까지는 따라오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5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r제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는 걸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r제곱이 0이 되는 거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요. 0보다 작은 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위의 내용을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니까 얘가 지금 a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보여지죠? 그럼 표준형으로 여기를 또 만듭니다. 플러스 4 더해줘야 되니까 21 해줘야지 25가 만들어지죠. 따라서 a가 2일 때 넓이의 최소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2를 대입을 해줬을 때 이 r제곱의 값이 21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넓이 값을 뒤에 파이를 붙여준 21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대 등급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X축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 원은 중요한 거, 원점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좀 가상의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OA, AB 그리고 OB까지 연결을 해주면 삼각형이 완성이 되죠. 즉 삼각형 OAB의 외심이 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는 외심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외심 성질이 뭐가 있냐면 삼각형에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해주면 그게 원의 중심이 되겠죠. 중심을 찾아줘야지 저희가 이걸 뭐 P의 좌표를 구하던 말던 할 것 같아서 중심을 먼저 찾아볼 거고요. 얘를 찾기 위해서 저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을 찾아볼 거예요. 이 중에 제일 만만한 애는 저는 일단 OA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OA의 수직 이등분선 같은 경우는 반을 자르면서 수직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 말은 여기에 좌표 0,2를 지나면서 y축의 수직인 애니까 이 빨간색의 식은 y는 2일 때가 되겠죠. 즉 원의 중심의 y좌표가 현재 2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어디를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선분 AB의 기울기는 좌표 빼기 좌표를 해서 6분의 2가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죠. 그 말은 선분 AB와 수직인 기울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이때 이 선분 AB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준다면 M의 좌표는 3,5가 될 겁니다. 즉, 지금 수직 이등분선을 여기 하나를 더 구할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서 M 3,5를 지나는 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4가 되겠죠. 그러면 이 까만색이랑 빨간색 선, 이 두 개의 교점만 구해줘도 원의 중심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는 여기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4라고 연립을 시켜줄 거고요. 3x는 12, x는 4가 나옵니다. 즉, 원의 중심의 좌표는 4,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중심 말고 반지름까지 알아주면 또 좋겠죠. 그래서 반지름 같은 경우는 제가 원의 중심을 Q라고 해볼게요. A에서 Q까지의 길이를 구해줘도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4, 4, 16, 2는 4. 그래서 루트 20이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자, 이걸 제가 왜 했냐면요. 지금 우리가 뭐를 찾아야 돼? 점 P를 찾아야 되지. 그래서 점 P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거고 중심에서 또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네 두 개는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같을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서 수직으로 X축에 내려주게 된다면 여기의 길이가 Q의 Y좌표인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반지름 루트 2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P를 어떻게 구하냐?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 어디랑 어디가 길이가 같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초록색 지금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거든요. 하나만 구해줘도 P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쪽 길이를 찾아주면 20 빼기 4에다가 루트 씌워서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가 4가 되기 때문에 5에서 P까지의 길이는 8이 됩니다. 즉,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좌표 8,0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절대등급 8번을 보겠습니다. 점 2,-1을 지나면서 일단 지나는 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식을 세우기가 매우 편리해요. 원의 표준형을 세워줄 때 반지름을 기준으로 충분히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너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2,-1이라고 하는 거는 제4사분면에 있는 점이잖아. 그렇다면 이 원 2,-1을 지나는 원은 아마도 여기 4사분면에 있는 어떤 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제4사분면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양의 좌표, 음의 좌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 R이라고 한다면 중심이 R,-R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2,-1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x좌표에다가 2를 넣어주고 y좌표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풀면 r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둘 다 완전제곱식이고요. 둘 다 r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r제곱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야. 그 다음에 2-r이니까 -4r, 여기는 -2r이 있어서 -6r. 그 다음에 숫자들 4랑 1 더해주면 5가 될 거고 그게 r제곱이다. 즉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서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1, 5, 마마 이렇게 붙여주면 반지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 맞게 되는 거야. 원이 지금 두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R이 1일 때 원이 있는 거고 R이 5일 때 원 해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심 좌표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1,-1 하나 있을 거고 5,-5가 있겠죠. 얘네 둘 사이 떨어진 거리는 4, 4, 16, -4에 16 해줘서 이건 루트 32니까 바깥쪽으로 빼줘서 답은 4루트 2가 되겠죠. 절대등급 9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고요. 두 원이 접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양수 아랫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접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만나는 외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큰 원과 그리고 작은 원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내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문제를 꼭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 외접하는 케이스는 어떠한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 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중심을 딱 거리로 연결을 해줬을 때 얘를 만약에 D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R1, 얘를 R2라고 뒀을 때 R1과 R2를 더해서 거리 D와 같아진다 라고 해서 푸는 게 외접하는 케이스. 그리고 내접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얘가 R1이고 여기가 R2죠. 그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R1에서 R2를 뺀 거에 절대값이 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라고 해둔 거고요. R1과 R2 중에 누가 큰지 안다면 굳이 절대값을 두고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이 3루트 2죠. 두 번째 원의 중심은 2,2이면서 반지름이 r이 되는데 얘가 지금 3루트 2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내접할 때는 붙여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외접하는 경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반지름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된다. 루트 4 더하기 4, 루트 8이니까 2루트 2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얘네 둘이 계산을 해주면 r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 없어서 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외접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내접하는 경우를 볼게요. 반지름에서 반지름을 뺀 거에 절대값이 두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2루트 2와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절대값이 그대로 나와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절대값 내부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꺼내지는 게 있겠죠. 이때 r 같은 경우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 r은 5루트 2가 됩니다. 얘네 두 개 다 반지름이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내접하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양수 아래 값의 합은 이 둘을 더해 주어서 6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볼게요. 두 원이 두 점 PQ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거 표준형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랑 반지름을 한번 적어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 2,0, A, A. 반지름은 이 친구가 지금 더 큰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두 점 PQ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큰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이 두 교점을 PQ라고 하는 거고요. 선분 PQ의 길이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를 지금 질문을 했어요. 이 빨간색의 길이가 최대.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두 원에서 두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선을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통현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원, 1번과 2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1번 빼기 2번을 해서 0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공통현부터 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1번에서 2번을 뺀다고 생각을 해주면 각각의 x제곱이나 y제곱은 소거가 돼서 사라지게 될 거고요. 나머지 애들을 쭉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뒤에 이제 빼주죠. 빼기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y 플러스 a제곱. 자, 우변끼리 8이랑 28 빼주면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이때 x랑 y로 좀 묶어서 예쁘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x는 x끼리 2a 마이너스 4의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ay로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상수항도 적어주셔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그리고 4랑 20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24가 되겠죠. 24는 0이다. 전부 다 짝수기 때문에 2로 약분도 가능해집니다. ay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는 0이 될 거고요.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고 한번 봅시다. 선분 PQ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일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언제가 최대일까? 그림을 살짝 옮겨가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울 거고 자, P랑 Q도 점의 위치가 바뀔 거기 때문에 얘를 옮겨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공통현이 이렇게 짧죠. 그럼 얘는 절대 최대가 될 수 없을 거고요. 지금 이거를 옮겨가면서 머릿속으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점점 길어지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봐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길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 그러면 공통현이
다시 짧아지게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공통현이라고 하는 게 최대한 길어지려면 이 작은 원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뚱뚱한 부분을 지나도록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지나도록. 우리가 이거를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PQ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현재 가장 작은 원의 가장 뚱뚱한 부분을 지나도록 해주는 이러한 지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원이 몇 번이야? 1번 원이 작은 원이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인 2,0을 이 공통현이 반드시 지나게 된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고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면 이 a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a-4 y는 0이기 때문에 이쪽 항은 사라질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 말은 a제곱 마이너스 2a-8은 0이라는 얘기니까 2, 4, 마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가능한 a의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에는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어떤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이걸 세 개를 공통적으로 지나는 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 점을 ABC라고 해볼게요. 그 말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 결국 해당되는 원이 될 거고요. 이때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떠한 직선이랑 만난다고 했죠. 그 말은 뭐야? 원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이 직선이랑 하는 애가 있어.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때는 안 만나죠. 하지만 이렇게 딱 접했을 때라든지 또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저희가 이런 내용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R이랑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이 D의 값을 서로 비교를 해줘서 풀어주면 가장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이 부분이 D죠. 그러면 D랑 R이 같던지 또는 D랑 R을 비교했을 때 D가 더 짧아지면 되는 상황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서 D랑 R을 비교해줬을 때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되도록 세팅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고 또 풀이를 진행해 볼게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D를 구해주려면 원에 뭐가 필요해? 원에 중심이 있어야지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의 중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또 외심의 성질을 다시 한번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일단 선분 AB의 수직 2등분 선부터 또 구해줘 볼게요. 얘는 0,0이랑 2,0이죠.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0,0이랑 2,0이 이쯤에 있을 거란 말이야. 얘의 수직 2등분선은 Y축이랑 평행하게 생긴 친구죠. 그리고 여기 중점 1,0을 지나기 때문에 이때 수직 2등분선은 x가 1일 때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찾아주면 됩니다. 자, 선분 BC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1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감소해서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선분 BC의 수직인 기울기는 1이 되겠죠. 그러면서 선분 BC의 중점을 지나기도 할 테니까 BC의 중점은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은 y는 x-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로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거고요. 얘는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말은 이 두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중심이 나온다는 얘기지. 따라서 원의 중심은 현재 1,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의 중심도 구했고요. 우리가 이 D랑 R도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 R도 구해둘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A점,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이 하나의 점이랑 중심까지 떨어진 걸 구해주면 반지름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1 더하기 4 해서 루트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 루트 5랑 그 D랑 비교를 해줄 거고, 이 D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게요. 원의 중심인 1,2에서부터 y,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를 할 거예요. 공식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각 개수들 제곱의 합, 루트 2, 그리고 절대값 붙여서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 말은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루트 10 이하다 이렇게 될 거고요. 절대값을 벗겨주면 루트 10 이하 마이너스 루트 10 이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수 k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씩 더해줄게요. 1 마이너스 루트 10은 마이너스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말은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붙이면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0. 그럼 이 사이에 있는 k 값인데 루트 10이 대략적으로 3. 얼마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 얼마 정도 나오게 될 거고, 여기는 2. 얼마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수 k가 가능한 거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가능할 거고, 이때 개수는 2 플러스 4하고 하나를 더해 주어서 7개가 정수 k의 개수가 되겠습니다.